이것은 보험 사기가 됩니다. 100% 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변집사TV의 손해배상과 보험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제가 예전에 자살인 경우에도 상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같은 주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먼저 배경 이야기를 조금 하면요. 고의사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보험이란 것 자체가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해한 것이 아닌 것처럼 해서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았다면 이것은 보험 사기가 됩니다. 100% 사기입니다. 마찬가지 자살을 한 경우에도 원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해사망, 재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바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입니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고의에 의한 자살이 아니라 우발적인 사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에야 보험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사망 당시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나중에 여러 사실과 주변 정황 등을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보험금,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당시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으니까 상해사망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이나 청구를 해보면 보험사 같은 경우 고의사고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망보험금의 액수가 5천만 원 내지 1억 혹은 그 이상으로 상당히 고액이기 때문에 소송 전에 서로 합의가 잘 되지도 않는 부분입니다. 네, 배경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소개드릴 판결은 피보험자가 우울증을 앓다가 목을 매서 사망한 사건인데요. 잠깐만 우울증 얘기를 해보면 아직도 우울증을 어떤 감정적인 상태로만 치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울증은 엄연히 하나의 질병입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자살과의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 기준도 이미 정립되어 있습니다. 환자는 이런 의학적인 기준 아래서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다시 사건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피보험자는 공무원이었는데요. 2008년도에 우울증 진단을 받고 그 이후 꾸준히 우울증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료에도 불구하고 약 3년쯤 이후에 집에서 목을 매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보험계약자 측에서 피보험자가 사망 당시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청구를 했고요.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면서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보험사가 승소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사건은요. 1심과 2심이 진행되는 동안에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억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고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다. 이런 의학적인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피보험자가 목을 매서 자살했다는 그 방법에 더 중점을 둬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을 했죠. 그런데 이것을 대법원이 뒤집은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법원에 피보험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라는 의학적인 견해가 제출되어 있으면 이것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소송을 진행해보면 목을 매 자살한 사건 같은 경우 보험사가 이런 식의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목을 맬 장소를 정해야 하거나 그리고 목을 맬 도구, 끈이나 스카프 같은 것들에 매듭을 묶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을 과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주장이죠. 네, 이전까지 제법 많은 판사님들께서 보험사의 이런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학적으로 이 환자가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견해가 제출되어 있다면 이것을 쉽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오늘은 자살인 경우에도 상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소개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보험금을 지급받기 쉬워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액의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청구하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만약 지금 보시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집사TV의 한세영 변호사였습니다.